당연하죠. 지금 차트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노래에 힘을 얻어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응 다 잘해주실 거라 믿고 7조가 중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핫클릭입니다. 7조 발표가 획기적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여성상을 보여주는 현대 대중문화 현상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주부, 약자 등 한정지어졌던 여성의 역할이 전문직, 주체적 여성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진단은 영화, 드라마, 기타 매체 등으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7조가 중계의 청일점, 지니씨가 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요즘 핫한 배우까지 만나보고 왔다고 하는데요. 지니씨. 네, 7조가 중계 리포터 박진희입니다. 요새 핫하신 배우분은 이따가 영상에서 만나시고, 요새 영화 산업 내에서 여성 소외 문제가 되게 많이 제기되고 있죠. 다들 영화에서 여성 서사 부족 뭐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네. 실제로도 많은 여성 영화인들이 영화의 개봉까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지난해 상업 영화 중 여성 감독의 작품은 83편 중에 7편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여성이 주연인 작품도 66편 중에 17편, 그리고 영화 I Can Speak가 여성 주연 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인 32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여성 주연 영화는 여성 감독에 비해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도 남녀 성비로 따지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성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는데 2017 여성 영화인 활동 백서에 따르면 여성 감독의 경우 그 수에 비해 영화제에 진출하고 수상하는 숫자가 높습니다. 특히 서울 독립영화제 단편 부문에서는 50% 이상의 비율이 여성 감독이 차지한대요. 이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제한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화 미스백이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여자판 아저씨로도 불립니다. 거칠고 투박한 이미지의 주인공, 그리고 아동학대를 소재로 다룬 영화인데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시죠. 최근 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미스백. 각종 포털에서 별점 9점대를 기록하며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음원 차트 역주행처럼 흥행 역주행도 하고 관람객들의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사이에선 여성 주연 상업 영화 진흥을 위한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일명 영혼 보내기 운동인데요. 영화표 예매만으로 영화 관객 수에 보탬을 하고 SNS에 인증샷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미스백은 총 2점을 넘기는데 이런 여성 중심서사, 여성 영화의 대중적인 가격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보셨습니다. 스스마 팬덤을 저는 국민력을 소수 있는 발언으로 연예를 화제가 됐으며 출연만 듣지 않는 대박 통화로 흑승을 보여주십시오. 김정배우 유닛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린씨 올해 데뷔 20주년 축하드려요.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얼마 전에 20주년 팬미팅도 여셨다면서요. 네, 변함없이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까지 온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우여곡절도 많으셨겠어요. 우여곡절이 많지는 않았는데 답답한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답답하다는 게 어떤 게?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다 보니까 제가 연기할 수 있는 캐릭터의 스펙트럼이 좀 좁았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래요. 요새 미스백 영화 보셨나요? 네네, 봤어요.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 설정이 되게 독특해서 화제가 됐는데 네, 제가 20년 동안 활동했지만 이런 캐릭터는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이 영화도 이예린 씨처럼 막 팬덤 생기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네네, 저도 보고 한지민 씨 팬 됐잖아요. 그리고 저도 영혼 보내기 그거 해봤어요. 진짜요? 예린 씨 그러면 이 영화 어떤 매력에 빠지셨나요?
우선 영화가 재밌잖아요. 그리고 요즘 영화계에 미투 운동 많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리천장도 되게 심하고 여성들이 얼마나 영화계 내에서 낮은 위치에 있느냐 그런 게 잘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한 작품이니까 영화가 재밌는 것도 있지만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역시 마인드도 20년차 배우다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 활동 계획 있으신가요? 저도 기존에 못 해봤던 역할들에 더 많이 도전해보고 싶어요. 감독님들 연락주세요. 앞으로도 이예린 씨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예린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태프님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예린 씨 역시 개념 배우시네요. 혹시 여러분들 영상 속에 소개된 영원 보내기 운동 들어보셨나요?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 좀 더 설명하자면 영화관까지 가서 영화를 볼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영화표만 여러 장씩 사서 이 영화에 보탬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최근 연이어 각종 사회적 이슈가 여성과 연관되어 나타났는데요. 강남역 살인사건, 리벤지 포르노, 몰래카메라,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미투 운동 등 수많은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감, 억압 등 많은 것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람들이 여성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미스백의 영혼 보내기 운동 또한 이러한 영화 자체의 내용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러한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업 영화는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 합니다. 명량처럼 소위 말하는 국뽕 영화, 아수라처럼 스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영화들처럼 말이죠. 쉽게 말해 많이 가본 길을 따라 도착지를 가려하지 새로운 미지의 길을 가기를 꺼려합니다. 따라서 여성 서사 등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화 산업에서는 빠르고 큰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씩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개봉한 영화 침묵은 백델 테스트를 이용하여 영화 마케팅을 했습니다. 백델 테스트란 성평등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척도로 이용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마케팅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만큼 성평등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영화 산업에서도 그거를 조금씩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영화 산업에서 여성의 소외와 문제인식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생기게 된 계기를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미스백의 영혼 보내기 운동처럼 소비자의 능동적인 활동에 의한 변화들을 보면 앞으로의 한국 영화계의 앞날이 기대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의 의견도 직접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그쵸, 예린 씨? 네, 저랑 이름이 같은 분이시라 눈여겨봤었는데 예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진희 씨가 설명해 준 이슈들로 인한 변화들이 다른 매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오늘 진시 씨가 그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시 씨.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전진실입니다. 네, MC분이 언급하셨듯이 드라마에서도 다양한 여성상이 등장하는 트렌드가 녹아들었는데요. 저는 2018년 여성 중심의 트렌드가 드라마 속에 녹아든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름하여 2018년 이 드라마 칭찬의 어워즈입니다. 수동적인 여주인공,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 어디선가 짠 하고 나타나서 구원해주는 빅마탄 왕자님. 하지만 여권 신장과 기존 진부한 스토리의 갈증을 느낀 시청자들은 다양한 드라마 속 여주인공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남녀 구도를 뒤집은 전개,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사랑에 적극적인 여주인공의 등장, 조연뿐만 아니라 조연 여성 캐릭터의 다양화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 2018년 드라마 내에서도 여성 중심의 이야기를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2018 이 드라마 칭찬의 어워즈입니다. 저희는 주체적인 여주상, 주체적인 여성 조연상,
그리고 여성 관련 이슈 서사상 시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 아쉬워상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체적인 여수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 어딜 쏘면 죽는 것이냐? 여기? 2018년 화제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의 도래신 캐릭터입니다. 꽃처럼 사는 이 죽음을 택하고 죽음이 두렵지만 불꽃같이 살다 가겠다는 강인한 여성 의병의 모습을 탁월하게 표현했는데요. 또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구하고 남성과 나란히 걸어가는 캐릭터의 묘사로 호평받기도 했습니다. 아니 판사로서 얘기해야지 옷차림이 가당키나 이렇게 막 화려하고 막 치마도 짧고. 법관 윤리 강령에 치마 길이 규정이 있나요? 법원 조직법에 있나? 미스 함무라비의 박차오름 또한 등장부터 강렬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범을 직접 검거하는가 하면 자신의 짧은 옷차림을 지적하는 판사에게 조신한 옷으로 갈아입겠다며 히잡을 입고 나타납니다. 남성 동기들이 성추행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수법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유의 사이다 말투와 할 말 다 하는 속 시원하고 능력 있는 여성 캐릭터로 눈도장을 찍은 미스 함무라비의 박차오름이 두 번째 수상자입니다. 지금 당장 조 전무님 책상이랑 집기 다 빼주세요. 부회장님께서 두 번 기회 주시는 거 봤어요? 세 번째 수상자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김미소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프로페셔널함은 물론 자신의 삶을 위해 사표를 던지고 상사를 향한 돌직구 발언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 시청자의 대리만족을 자아냈습니다. 극중 캐릭터가 주체적으로 자아를 찾아가는 모습이 2030 여성들의 공감을 자아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진짜 세상에는 너처럼 민다고 밀려나는 거야. 난 가도 내가 가고 관둬도 내가 관둬. 뉴스9의 앵커이자 예기치 못한 운명을 주체적으로 헤쳐나가는 드라마 미스티의 고에란이 네 번째 수상자입니다. 미스티의 고에란은 사실을 전달하는 멋진 앵커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자신의 삶에 어떠한 주저함도 없고 앞을 보고 달려나가는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기존 드라마에서 선수시되던 욕망하는 여성을 전면적으로 다루면서 드라마 속 여성 주인공의 세상을 열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같이 식사하다가 뭐 술 한잔 하고 뭐 노래방에서 탬버린 치고 불쾌한 스킨십 찾는 그런 거요? 저 이제 그딴 거 안 하려고요. 지겨워서 못 해먹겠어요. 마지막 수상자는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윤진아입니다. 윤진아는 사랑과 일에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캐릭터를 그려냄으로써 30대 직장 여성의 공감을 얻은 캐릭터입니다. 극중 윤진아는 회식 중 불쾌한 스킨십, 노래방 탬버린으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에 반기를 들면서 기존의 남성 중심 세상 문화에 사이다를 날립니다. 또한 극중 연하남과의 사랑에 있어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구체적인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 드라마 칭찬의 어워즈는 구체적인 여성 조연상입니다. 선배도 그 자리 처음 앉을 때 주인이 있었잖아요. 그때 죄송했어요? 외로운 게 어딨어요. 그 자리 선배만 앉으란 거 없잖아요. 첫 번째 수상자는 미스티의 한지원입니다. 기존 악녀의 캐릭터와는 차별화된 입체적인 악녀 캐릭터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기존 드라마 속 악녀 캐릭터가 작품이 끝날 때까지 주인공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때로는 주변 남성을 이용하는 평면적인 성격을 가진 것과는 반대로 미스티의 한지원은 그런 여성 경쟁자 역시 인간이라는 점을 자각하게 합니다. 야망을 갖고 경쟁자와 갈등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혹은 필요에 따라 극적으로 타협하고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기도 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런 점으로 전형적인 착한 여자와 남녀의 갈등 구도를 깨물어서 호평을 듣게 됩니다. 조폭들이 하는 짓거리에 겁먹었어? 어? 환자 기록 열람, 사본 교부, 의료 종사자는 그 내용 확인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 의료법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 내 의국에서 설치되는데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눈뜬 장님이야? 어? 보고만 있어? 그 주사로 잘못된 사람 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병원에. 그쪽은 어린 아들이 죽었는데 그냥 묻었대요. 부검 안 하고. 두 번째 수상은 공동 수상입니다. 바로 드라마 라이프의 오세화와 강경화입니다. 드라마 라이프는 기존 의학 드라마와 달리 병원을 둘러싼 인물들의 심리를 치밀하고 밀도 있게 담아내 호평을 받았는데요. 극중 여성 조연 캐릭터인 오세화와 강경화의 직업적 능력과 실력을 밀도 있게 담아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존 여성 캐릭터, 특히 조연 캐릭터들이 남성 주인공을 보조하는 데 그치거나 민폐를 끼쳐 남성 주인공의 능력을 부각하는 데 사용된 것과는 달리 이 드라마에서는 여성 조연들의 능력 또한 100% 활용해 극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성 관련 이슈를 다룬 드라마에 수상하는 여성 이슈 관련 서사상입니다. 그래, 나 안 예뻐. 나 성형했어. 안 예뻐서 안 행복했어, 네 말대로. 근데 넌 어떤데? 넌 예뻐서 행복해? 행복하냐고!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 진짜 왜 이래야 되는 건데?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은 외모지상주의를 심도 있게 비판하는 드라마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기존의 드라마들은 성형미인 캐릭터를 여성 주인공의 미를 돋보이게 소비하는 데만 그쳤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은 성형미인 여성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워 미의 기준을 둘러싼 더 구체적이고 넓은 범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뤄 호평을 얻었습니다. 이는 최근 여성의 외모를 둘러싼 억압에 대한 저항을 드라마로 자연스레 녹여낸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서 해. 예, 알겠습니다. 이런 성명 화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주체적인 여성 주인공을 내세운 것에도 호평을 받았지만 서사적으로 당시 화제가 된 미투 운동, 여성 연대를 다룬 점으로 여성 시청자들에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극중 윤진아 캐릭터가 남성 상사의 성희롱, 여성 비하 발언에 참지 않고 주변 여성 동료들과 함께 극복하는 서사가 특히 여성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체적인 캐릭터에도 불구하고 2% 부족한 설정에 수여하는 이 드라마가 아쉬워 상입니다. 오늘은 지적이고 모던한 이미지의 모노톤 타이로 준비해봤습니다. 주체적인 여성 주인공을 내세워 호평을 받은 김비서가 왜 그럴까? 하지만 극중 여성 주인공의 직업을 둘러싼 시선에 비난을 하는 시청자도 많았습니다. 극중 비서로 일하는 김미소는
늘 딱 붙는 H라인 스커트와 얇은 블라우스를 입고 일하며 상사의 넥타이를 매주는 등의 장면도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실제 직업군에 종사하는 시청자들은 실제로 저렇게 불편하고 눈요깃거리가 되는 복장으로 일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비서가 상사의 넥타이를 매주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철저한 비서라는 직업을 성적 대상화한 것일 뿐이라며 비난하게 됐습니다. 저 식재료들은 다 백화점에서 사다 먹냐? 꽤 비쌀 텐데. 아니 바로 요 앞에 마트 하나 있더구만. 그게 품질 차이가 너무 나서요, 어머니.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를 내세워 호평을 받은 아는 와이프입니다. 하지만 여성 주인공과 달리 여성 악역 캐릭터는 기존의 드라마들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해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극중 여성 악역 캐릭터는 두 주인공의 사랑을 방해하기만 하는 평면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악역 캐릭터에 대한 구체적인 서사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능력껏 소비하는 악역 캐릭터의 극중 소비 행위를 사치라고 규정하는 대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악역인 여자는 곧 사치하는 여자라는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한 것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야, 그 여자 뭐야?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주체적이고 당당한 30대 직장 여성의 삶을 자연스럽게 녹여내 호평을 받았었죠. 하지만 극이 진행될수록 전형적인 남성 구원자 패턴을 보여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극의 후반으로 갈수록 주인공 윤진아 캐릭터보다 남주인공 서준희의 서사에 집중이 된 점이 비난받았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남주인공 서준희의 서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특히 여성이 사회적으로 받는 성차별적 문제를 남자 주인공을 통해 해결되는 모습이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여성의 모습이 드러나는 드라마를 2018 이드라마 칭찬의 어워즈를 통해서 돌아보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여성 캐릭터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드라마들이 안방극장에 더 많이 찾아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미스티 재밌게 봤는데요. 주체적인 여성 모습에 제가 반했나 봅니다. 진실씨 영상도 직접 준비하셨는데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마지막으로 기영법작 리포터 김소영 씨가 소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김소영 씨. 안녕하세요.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중문화 그 외 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김소영 리포터입니다. 첫 번째 대중음악입니다. 요즘 다양한 뮤직 플랫폼의 등장과 음원 경쟁이 치열한 만큼 대중음악은 우리의 삶의 일부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K-팝의 영향력이란 대단한데요. 이번에 신곡으로 우리 곁에 다시 찾아온 트와이스의 변화입니다. 2016년 4월 25일 발매한 치얼업은 샤샤샤라는 유행어를 만들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곡입니다. 하지만 가사는 여자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라는 수동적인 여성상을 나타냈으며 2017년 2월 20일에 발매한 양락도 자신의 마음을 문에 비유해 상대방이 그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게 라는 여전히 수동적인 이미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동적인 이미지에 벗어나야 된다 또는 이미지에 벗어나 변화해야 한다는 여러 칼럼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요구가 증가하자 트와이스는 그 기대에 어느 정도 충족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1일 발매한 하트쉐이커를 보면 좀만 더 용기를 내 바보처럼 안 기다려 망설이지 마 먼저 다가가든 전보다는 능동적인 가사를 통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번 주에 발매한 Yes or Yes에서 생각보다 과감해진 나의 시나리오 넌 뭘 골라도 날 만나게 될 거야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등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트와이스를 통해 대중음악 또한 시대에 맞게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웹툰입니다. 다들 매주 챙겨보는 작품이 있을 정도로 웹툰은 대중적인 문화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궁, 달달, 순정을 주로 다루었던 여성 만화는 2015년 이후 여성이 처한 사회 현실에 관심이 많아진 만큼 외모 차별,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다룬 웹툰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화장 지워주는 남자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설명하자면 밋밋한 얼굴의 여대생이 천재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모델로 콘테스트에 참가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루며 여성의 외모를 밋밋하다라고 표현한 것과 화장을 지워준다라는 것은 사회가 부여하고 있는 고정된 여성성을 벗어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연재 중이며 여성들의 공감을 얻고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웹툰 일부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예쁜 여성들은 권력을 얻게 되며 이것은 진정한 권력이 아닌 일시적이며 남성 중심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라는 것을 넌지시 비춰줍니다. 또한 다음 사진을 보면 미디어에서 여성은 전사여도 섹시하게 강조되는 것을 통해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고착화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주 28화를 보면 두 주인공이 컨테스트의 미션을 수행해 나가면서 화장을 통해 개성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모두가 입술은 붉은색이라는 틀에 박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컨테스트 결과물을 현재의 메이크업은 존재 그 자체가 프레임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전의 여자 주인공들은 화장, 다이어트 등 현 사회의 보편적인 미를 따라가 타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존감을 찾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 화장 지워주는 남자의 웹툰에서는 주인공이 자신의 재능인 사진 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보편적인 미를 강요하는 현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해답을 찾아가려는 즉 외적인 것을 꾸미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자존감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웹툰의 댓글을 보면 작가를 통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더 많은 것을 배워간다. 또는 시대에 맞게 웹툰도 변화하는 것 같다 등 긍정적인 평이 많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피임약 소비량 1위인 머시론의 광고를 보면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2013년 광고를 보겠습니다. 네, 여성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상황을 통해 표현하며 결혼 여부나 자녀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소중한 나를 위해 머시론이 삶에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머시론 제작 회사인 알보젠 코리아는 2018년 광고를 위해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전 광고 평가 조사를 실시해 건강한 자존감을 중요시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제작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을 최대한 많이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머시론의 사례처럼 변화되는 사회에 발맞춰 성장하는 광고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입니다. 2017년 인터파크 공연 예매자의 성비를 보면 71%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 관객들이 좋아하는 스타 남배우를 캐스팅해야 흥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연 분야에서는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실제 공연 배우의 성비를 보면 남배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남배우로만 구성된 작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성 관객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는 서사가 보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충족해주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바로 뮤지컬 베르나르다 알바입니다. 이는 남배우 없이 여배우만 10명이 출연하는 공연이며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약 3주간의 공연이 전석 매진되었습니다. 또한 예매자의 97.4%가 여성입니다.
그동안 많은 여성들이 여성 중심 서사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은 여배우 10명이 한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았다 등 반응을 보이며 뜨거운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음으로 뮤지컬 레드북이 있습니다. 여성이 글쓰기의 억압적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주인공 안나의 글쓰기에 힘이 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다짐을 더 굳건히 세우게 해준 레드북 베스트 세 곡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로렐라이 언덕의 여인들입니다. 가사를 보면 진정 내가 나일 수 있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길을 찾아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통해 여성인 자신을 제약하는 사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곳으로 떠나려는 능동적인 여성상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나는 야한 여자입니다. 안나는 여성의 글쓰기, 특히 여성의 몸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나 외설적인 글쓰기를 허용하지 않았던 시기에 당당하고 파워풀하게 나는 야한 여자야라는 노래를 부르며 세상의 고정관념에 맞섭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자기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끼거나 뜻을 굽히기보다는 자신이 쓴 창작물에 떳떳하고자 했던 여성상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재판장에선 안나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외설적인 글을 쓴 안나는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지만 내가 나라는 이유로 벌을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그냥 오답이 되고 말겠어 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꿋꿋이 온전하고 떳떳한 사람이 되고자 한 여성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연에서도 이전의 남성 중심, 즉 여배우는 2차적인 존재, 부차적인 존재로 묘사되었던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가 변하는 만큼 여성 관객들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좀 더 능동적, 주체적인 여성상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김서영 리포터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들에서 변화하고 있는 현상 서영 씨가 잘 설명해 주셨네요. 예린 씨, 오늘 함께 7조가 중계를 이끄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기존에 편향된 미디어가 이제는 사회 목소리를 점차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저도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리포터들이 전해준 소식들은 정말 다채로웠는데요. 새 리포터분들이 언급하셨듯 요즘 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남성 중심 혹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은 대중문화가 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반영함으로써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기존의 대중문화 흐름을 당장에 변화시키는 건 한계가 있지만 새로운 의견을 수용하면서 앞으로 더 다양해질 문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7조가 준비되었습니다. 분석한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